드렸고요. 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제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화 모임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토론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앞전에는 영동군, 특히 여기 동아령 마을의 원주민분들과 선주민분들의 어떻게 하면 파악을 해서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녁 시간에는 이제 동아령 마을 하나를 넘어서 영동군 전체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마을 만들기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다양한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2시간 동안 영동군의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서로 합심을 좀 해보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조 발제로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의 센터장님께서 영동군의 마을 만들기와 그리고 이제 센터의 활동들을 이야기를 나눠주실 겁니다. 저희 박수로 센터장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박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치지 않으신가요? 저는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먼 데서 3시간, 4시간 오신 분들 앞에서 할 말씀을 알지만은 체력적으로 조금 힘이 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마을 네트워크 이렇게 영동의 동아령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오신 분들이 저보다도 더 선배님이시고 마을이나 공동체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를 민간법인 사다른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2022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원세미로가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를 영동군으로부터 3년간 위탁받아서 통합조직으로서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 농촌 협약사업,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힘들어서. 그래서 협약팀, 도시재생팀으로 저희들은 나눴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마을날개 지원센터, 공동센터, 도시재생센터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센터가 아닌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센터 직원들도 다 나와서 오늘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 가족분부터 일단 인사를 한번 드리고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 직원들 잠깐 부탁드립니다. 정중앙에 이제 아까 초반에 자기소개 했을 때 전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중앙에 우리 박지연 사무부장입니다. 센터에 현장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제 왼쪽에 서 계신 분이 박지수 저희 친환경 사업 커지입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안 된 직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미안한데 지금은 그 생각이 아니다. 미안합니다. 그럴까요? 성함 하시는 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센터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세요. 자기 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환경팀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초반에 인사드렸죠. 최명주라고 합니다. 저도 농촌환경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개발팀의 김소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지원부 팀장 신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월달에 입사한 경영지원팀 권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 하세요. 제가 대표님이 아셨는데. 네, 저는 아까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저는 사무국장 박지연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팀이 이제 4개로 구성되어져 있고, 또 경영지원부는 이제 그 총무부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소개한 농촌 활력팀은 저희 그 시군 역량 강화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팀장은 공석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 변수연 씨는 입사한 지 2주 정도 됐죠? 2주가 되고, 그 두 청년은 다 연공 출신으로, 한 친구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고향에 오고 싶어서 다시 이제 연공으로 온 친구고요. 또 여기 최명주 씨는 하남시에 있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다시 이제 연공으로 온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엄마랑 살고 싶다고 야한하게 꾸며줬잖아요. 옆에는 농촌 개발팀입니다. 개발팀은 협약사업에서 이제 협약사업에 있는 중심지와 기초거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팀원이 2명인데 한 명은 견학을 갔어요. 견학을 가서 이제 한 명만 오게 됐고, 아까 이 화분 체험했던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 지금 나이가 제일 막내인데요. 25살이에요. 영동 출신이고, 이 친구도 저희는 거의 영동 출신으로 이제 다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동 출신이고, 아까 엄마도 여기 왔었어요. 마을에 그 부녀 회장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마을에서 저희가 사업하는 걸 보고 우리 딸이 꼭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2번의 고비를 마시고 또 한 번 도전해서 입사를 하는 스토리가 있는 청년입니다. 네, 이제 옆에는 경영지원부를 지금은 현재를 맡고 있지만 마을 만들기를 했고 또 농촌 협약도 맡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가 결국에 입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경영지원부를 또 맡은 사람이 없어서 결국엔 지금은 센터에 살림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부의 신현정 팀장이고, 센터의 살림도 맡아가면서 또 직원들 또 업무도 또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센터의 기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권미진 씨는 지금 이제 7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지금 입사를 했으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된 거죠. 2주 정도 됐고, 나이는 사실 맏언니예요. 맏언니는 아니에요. 2번째 언니예요. 2번째 언니인데, 그냥 갑자기 남편이 포도하면 영동이다. 영동에 농사를 지러 가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영동에 무작정 와서 지금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서. 고생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영동에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동에 오게 됐대요. 이제 뭐 남편은 갑자기 막 워킹홀리데이 호주에도 살아봤고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귀한 인재가 또 저희 센터에 입사를 하게 돼서 저희 경영지원부 이렇게 둘이 든든하게 맡아주고 있어서 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시나리오 코디네이터는 작년에 시나리오 사업이 이제 준공이 됐거든요. 시나리오 사업단은 원래 저희 법인에서 맡고 있지 않았고 다른 법인에서 맡고 있었지만 준공이 되면서 중간지원조직에서 이제 관리를, 그러니까 준공된 사업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이제 한 명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준공된 사업을 잘 정리해주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액션 그룹을 잘 관리해주고 있는 아주 영리한 그런 직원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이 직원들 말고 또 이제 직원이 있는데 그 2명은 또 번역을 가고 이렇게 영동 지역 출신의 젊은 직원들과 청년들이 저희 중간지원 조직에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훌륭한 센터 소개였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센터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가족하고 12명이라는 가족들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사단법인 은생이로가 영동 한 지역 할 걸로 알고 있는 영동으로부터 이탁을 받아서
대표님 또는 센터장님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단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하고 이사장이 원래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파견직으로 지역 활성화센터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센터장님이라고 늦게 이제 들어온 우리 직원분들은 그렇게 호칭을 하고 이전부터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또 대표님, 이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지역 활성화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닌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위탁 법인에서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같은 사업을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동군 지역 활성화센터에서도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영동군 현황과 중간 조직의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T는 원래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나 리더 교육 할 때 저희 실무자가 쓰는 PT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번 보고 맞나요? 사무장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의 교육용 자료로 아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 협약 사업을 많이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영동군도 협약 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영동군이 사업하고 있는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센터에 이 추진 현황이 있는데 기초 거점 사업부터 해서 예전에 소재지 정비 사업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소재지 정비 사업이 지금은 기초 거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단위 정비 종합사업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지금은 번역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거의 실패 사업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번역을 저희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화 사업을 저희 센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농촌 종합개발 사업도 10억짜리 사업으로 저희가 영동군에서 지금 4개 정도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마을 단위 자율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도마령도 18년도에 마을 단위 자율개발 사업을 5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컨설팅 업체들한테 각각 마을을 맡겨서 중앙에 가서 직접 사업을 발표하고 공모 사업을 가지고 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2018년도 이후에 지방으로 다 이양되면서 저희 중간 지원 조직에서 예비 계획서를 통해서 마을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26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동군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저희들은 영동군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동군 마을 만들기 조례가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마을 사업이 이제 5억짜리 사업으로 자율개발 사업으로 진행하기 전에 소액 사업을 예전에는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경험을 하게 하고 자율개발 사업을 도전할 수 있게 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는 영동군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사업을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1단계에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는 마을에 신청하는 개수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1차 서류를 통해서 거의 다 신청한 마을은 저희들이 500만 원씩 10개 마을이 됐던 20개 마을이 됐던 마을이 원하면은 500만 원짜리 소액 사업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사업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외부의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심사를 해서 5개 마을만 선정을 해서 2단계 사업인 3천만 원 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2단계 3천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다 지출돼서 저희들이 또 2단계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마을에 사업비를 지급을 했는데 여기 분전리가 2019년도 당시에 1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또 조례에 이 상금을 받아서 3단계 마을 사업비를 분전리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을 받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7천만 원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거점 시설을 지은 이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로, 만약에 여기가 군 부지였으면 아마 이 건물이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토지가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든 관리비든 마을에서 벌어서 이거를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가 없는 마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3단계 사업비는 토지 구입과 일부 역량 강화 사업 지원에 쓰이도록 그렇게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들은 황간에 처음에 일반 건립령으로 해가고 3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삼수를 해서 우동살로 해서 지금 황간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정사업은 정단위 사업으로 하나 저희들이 영동읍에 하나 받아와서 지금 거점 시설이 착공에 들어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희들 특이하지는 않지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 다들 아시죠?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할 때 다 용역 발주를 해요. 행정에서 예비계획서 공모사업 준비할 때 다 용역 발주해서 업체에서 예비계획서를 써서 공모사업을 받아오는데 저희는 여기 앞뒤에 앉아있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영동군에서 해마다 2개 마을씩 저희들이 항상 선정이 되었어요. 영동군은. 근데 올해는 1개 마을만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예비계획서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10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12개 마을 정도가 여기는 10개로 표현이 되는데 현재 아마 12개 마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지금 12개가 영동군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1개만 도시형으로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농촌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도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산림취향 휴원 조성 사업은 2개소, 요거는 지금은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주거 플랫폼 사업은 농촌 협약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개소 추풍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착수된 상황은 아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6개소, 서울세지 정비 사업이 5개소,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4개소 해서 총 이렇게 영동군에 합계 149개 정도가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업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다 설명드린 건데요.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영동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9년 당시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용역 발주를 했었어요. 행정에서. 그래서 센터 운영을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센터가 들어오면서 이 도시재생 또한 저희 센터에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협약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협약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2025년이 원래는 준경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하드웨어 사업이 용도 변경에 대한 게 이제 조금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의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는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와 진행한 거와 별개로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의 내년이면은 아마 소프트웨어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협약 사업 안에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읍사업비가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이 내년에 한 11억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1년 동안 그 사업비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2026년도까지는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들 체계가 행정, 마을, 기관 이렇게 행정의 역할과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위탁금으로 받아서 원래는 저희가 20년, 21년도에는 1년씩 보조금으로 받았어요. 영동군 지역 활성화 센터가 보조금으로 계속 1년씩 하다가 2022년부터 제가 위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형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저희는 이제 팀으로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센터로 각각의 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각각의 팀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거입니다. 조직도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팀별로 친환경 팀까지 또 현장지원센터가 하나 더 있어요. 한강면에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센터장님이 현장지원센터장님이 따로 계시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이렇게 하고 마을 활동가가 또 2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센터에는 비상근이 없습니다. 다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1단계부터 2단계까지 표시해 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2단계 3천만 원 사업비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원래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아직 확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3단계 사업비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동안에 마을마다 5천만 원씩 이렇게 주던 사업이었는데 3단계 때 그 사업비가 조정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고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마지막 사업으로 500만 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3천만 원씩 마을에 5개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업 진행을 했던 것들인데요. 사업 설명을 통해서 마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20개가 넘는 마을들이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20개 마을을 컨설팅을 다니려면 많이 힘들잖아요. 아실 거예요, 현장 다니면서. 근데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또 웃긴 게 저희가 위탁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그 사업에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1단계 500만 원, 2단계 3천만 원, 이 사업비만 해도 1년에 상당히 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마을에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일일이 마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위탁금에 포함되어서 저희 직원들이나 센터에 또는 법인에서 조금 운영하는 상에 도움을 받고자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 만나서 컨설팅하는 모습이고요. 현장을 직접 다니는 이런 모습이고 이거는 또 현장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단계, 2단계 다 현장 평가하고 서류 평가하고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저희들이 결과 보고서까지 저희들이 다 만들어줬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영수증 증빙 다 해야 되죠. 순서대로 다 해야 되죠. 근데 결과 보고서까지 직원들한테 20개씩만 쓰라고 하니까 1인당 과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마을에 저희들이 리더 교육이나 주민들 교육을 통해서 이 정도는 이제 영수증 증빙도 해오시고 결과 보고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여기 폼에다가 서식을 드리고 좀 넣어갖고 오셔요 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오시고요. 그거를 그대로 손을 거의 안 본 상태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일이 직원들이 덜었다는 거 평가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5억짜리 저희들이 처음에는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이게 5억짜리 사업이나요? 4억짜리 사업이나요?
아, 영동구 시군영양강화 사업이네. 그래서 제가 막 이걸 보고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영동군 영양강화 사업이라고 거의 시군영양강화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죠? 저희도 협약사업에 이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서 1년에 4억씩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로 나눠서 저희가 여기에서도 인건비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군 영양 강화 사업에서는 30% 이내에서 인건비를 쓰도록 농림부에서 허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건비가 영동군에서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2명의 인건비는 시군 영양 강화 사업 안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영양 강화하는 모습이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마을 자체 행사도 저희들이 마을 축제 같은 거 하는 모습이고요. 지역 공동체 우수 사례도 마을의 담당 컨설턴트 영동군의 컨설턴트가 또 저희 센터의 직원 사무국장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우수 사례에서 가서도 또 마을에 서성훈이라는 마을인데 영동의 황감면에 있는 마을인데 마을에 밴드가 있어요. 저희들 영양강화 사업을 통해서 농사 지으신 분들이 저녁에 모여서 기타도 연주하시고 드럼도 하시고 해서 마을에 밴드를 하나 파머스 밴드라는 밴드를 영양강화를 통해서 해서 여기 저희가 지역 공동체 우수사례에 가서 장려상을 받아온 모습입니다. 행복농촌 콘테스트도 모리라는 마을에서 이렇게 상을 받았고요. 저희가 또 해마다 영원한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고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에서 동아리 지원을 모집을 해서 동아리도 각양각색의 동아리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 영양강화 사업을 통해서 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초반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지구 지금 준공지구에 저희들이 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된 마을들이 상당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업과 사업이 연계하지 않으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거의 중단하고 영양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없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군 영양강화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루터기라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창립을 했고요. 집수리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양강화 사업을 통해서 탈춤을 연습하는 모습이고요. 그 탈춤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 우수사례 행사에 참여했던 모습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촌공간 전략 계획도로서 생활권을 2개로 나눠서 협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게 농촌공간 전략 계획도 전문가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희는 활성화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안 했던 구역의 활성화 계획을 농촌 협약 사업으로 신청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제도적인 게 바뀌고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농촌 재구조화를 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서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협약사업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고요. 다양한 사업들로 저희들이 영양강화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복지관하고 장애인 전용 건강센터, 영동구 사회복지센터, 대중교통 편의시설 이렇게 준비했던 지금 기본 계획은 약간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계획도입니다. 기초 생활 협약 사업의 기초 결정 생활이 저희가 3군데 들어가 있어요. 영동군의 신천면이라는 곳하고 용산면, 학산면에서 중심지하고 기초 거점 3곳이 농촌 협약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면의 기초 생활 거점 종합 기획도이고요.
협약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공산면, 신천면, 합산면 거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희는 이제 레드 활동가 프로세스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관리하고 해서 이렇게 길러냈다는 거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약지구 생활여건 기초사업 선정 준공 현황입니다. 그래서 12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올해 두릉이라는 용산면 두릉이라는 곳이 선정이 돼서 총 12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3개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제 2편은 한강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활성화 지역으로 이렇게 옥토리가 되어서 지금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역량 강화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하는 사진들이에요. 보시나요? 오늘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다른 센터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활동가들을 길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점 시설에 맞게끔 지속 가능한 활동가들과 또 지속 가능하게 그 거점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고요. 다양한 활동가들을 길러내고 그 지역의 쓰임새에 있게끔 활동하는 그런 마을 활동가들과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가들을 길러내는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제가 별로 말주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센터를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의자를 좀 이렇게 좀 놓고 센터장님 여기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고. 이거 오늘 토론이잖아요. 오늘 토론이라서 원래 계획대로는 이제 영동군에 마을 주민부가 있어가지고 그분들까지 이야기 나누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제를 영동센터 하면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우리 지역에 지금 농촌센터 있는데 우리랑 비교하면 좀 어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 계신 분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조금 저희가 좀 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센터장님께 조금 더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개해 주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게 센터 사업이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범위가 지금 엄청나게 넓어요. 지금 이게 보통 농촌의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지난번 이제 말만이 지원 센터니까 농식품부의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그것만 거의 1년 가까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단위 되는 게 지금 수십 개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농촌 협약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드웨어를 각 몇 단위로 짓는 그 내용도 다 포함돼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게 소개해주신 사업들이 하드웨어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같이 참여를 하시는지는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거점이 처음 시작이 되면 사업 계획 단계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이 지어지고 나서 사업 관리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의
중간 지원 조직의 지금 실제 역할 이렇게 조금 자세히 한번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하드웨어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회의는 참여를 합니다. 진행 상황 같은 거는 센터로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가 다 아시다시피 영동군에서 공사로 위탁을 주시잖아요. 공사에서 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용역사가 행정과 이제 회의를 할 때 저희 중간 지원 조직도 예전에는 아예 회의도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상황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계획서 세울 때는 그랬는데 기본 계획 세우면서 사업들이 많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모르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중간 지원 조직에서도 하드웨어 사업에 진행하는 상황은 농어촌공사나 또 농어촌공사에서 발표하는 용역사나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의 진행 사항은 좀 알고 있고요. 협약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협약 사업 안에 있는 중심지 사업이나 기초 거점 사업에 사업을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저희 센터에서도 역량 강화 파트에서만큼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직접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안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획서를 같이 세워서 농어촌공사에서 보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거는 공사에서 정리를 했지만은 기본 계획을 세운 거는 센터에서 다 같이 역량 강화 파트만큼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기본 계획을 같이 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저희 이제 위탁을 이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인원은 12명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 위탁 받는 사업비는 대략 한 얼마 정도 규모인가요? 올해 사업비가 거의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인당 저는 보조금 사업을 1인당 저희들이 영수증 처리하면서 진행하는 게 좀 정말 공동체에 맞게끔 진행을 하려면은 1인당 6천만 원, 5천만 원 정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인건비 포함입니다. 인건비 포함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과업량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2억에서 3억 정도 잡으니까. 그래서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에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사고 예비계획서 쓰는 것도 저희들이 예비계획서 쓰는 비용을 받지 않고 센터의 직원으로서 예비계획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1단계, 2단계, 1단계가 20개만 해도 금액이 있고 2단계도 또 3천만 원씩 5개면 1억 5천입니다. 그런 사업비는 위탁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대략적인 그 윤곽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참고로 저희 지난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인건비를 저희가 9명이가 인건비 포함을 해가지고 한 10억 규모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동은 제가 볼 때는 2배 정도 지금 되는 거죠. 네. 영동군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대략적인 이제 뭐 질문만 제가 한번 드려봤고요. 여기서 바로 좀 질문을 받아볼까요? 아니면 뭐 조금 더 제가 더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질문 나왔습니다. 저기 그래서 위탁 수수료는 받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몇 프로, 몇 정도? 5% 내에서 5%. 상당하고 있습니다. 영덕은 좋은 동네. 부러워서 하시는 거죠? 네? 부러워서 이야기. 그렇죠. 아니 이제 여주시에도 지금 이제 그 위탁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탁을 내고 있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주시에서는 그 위탁 수수료가 이제 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수수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번에 농촌 협약 이제 받았어요. 여주시에서도. 그래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지원센터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들을 안 하니까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에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농촌 협약을 또 이쪽 수수료가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여주는 도대체 왜 안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거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요. 예, 사업은 또 사업 자체도 센터 사업자들도 직접 사업은 또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 사업, 컨설팅 사업, 교육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만 많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뭐 꽉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지역마다, 군마다, 시마다 다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일반 관리부는 5%에서 6% 받게끔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있고요. 위탁 받을 때도 당연한 권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위탁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일반 관리비 5%를 판정하지 않으면 법인은 죽으란 소리입니다. 맞아요. 직영이 죽고 이 아니잖아요. 소리지. 직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고 법인에서 또 다른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다른 용역을 하지 않고 이거를 전담을 해서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익 사업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랩 승도 좀 주실까요? 마이크 좀 알아서 돌려주세요. 이런 공유공간, 거점 시설들이 지금 만들어진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많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거 관련된 거는 영동군에서 아까 내가 초반에 설명드렸을 때 지금 사업이 149개 정도 준공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건 이따가 얘기하고요. 좀 들어보니까 이 도시협부 농촌의 차이인가? 주로 이제 도시 사람이시거든요. 주로 이제 그런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5명, 10명이면은 공동체가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거기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장님 분이 하지 않으면은 안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장님이 됐던 마을의 추진위원장이 됐던 리더는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이장님이 이걸 해야 돼 하고 예전에 같으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포럼을 통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지 리더 몇 분 가지고 회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은 충분히 거치고 있습니다. 아니, 의견 수렴 문제가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거의 이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 지난주 그런 형태인가 용진 거기다 그런 거죠. 네. 그럼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행정 주도로 가서 이것이 주민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행정의 영향력 속에서 주도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알겠어요. 네, 제 진행자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거기에 대한 답변을 권상도 선생님께서 해주시다고 합니다. 보통 서울 경기권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도시들의 대부분 초기에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하게 반발했었어요.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대도시권에서의 활동들은 공동체가 허약하거나 없어.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5명, 10명 이렇게 시작해서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들이 마을 내에서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그게 마을 내에서 한 개 팀으로 만들어지거나 연합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형태인데
농촌 지역에 예를 들면 총회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마을 총회, 주민자치위원회 총회 하면 도시 지역은 1% 미만이에요. 총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여하는 인원이. 근데 농촌 지역은 기본적으로 총회라고 얘기하면 90% 미만이면 총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총회라고 하면 90% 이상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을 이장이나 이제 마을 단위의 이런 그 마을 내에서 이제 소액 공모사, 보통 이제 1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하거든요. 작은 지역에서는 1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이 일반적으로 제일 작은 규모이고, 그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까지를 이제 일반적으로 소액 공모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을의 이장들이나 주민위원장들이 이제 없으면 이장들이 못 움직이면 주민위원장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대신은 최근에 이제 귀농구청 하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장의 동의를 구하죠. 대체로 마을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체계들 이장들 많이 역할을 해오시고, 공천 지역은 이장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에요. 한기리 대통령. 그 정도의 권한과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이장을 맡으면 적어도 10개 내지 15개 회의에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가 근본적인 차이가 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소액 공모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천만 원 정도짜리의 그 다음 단계 사업도 있고, 그게 일정 정도 진행이 되면 뭔가 마을 내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5천만 원짜리 사업들,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대규모 사업들, 종합부처의 사업들로 간단히 이렇게 설계들이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은 그 3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진행해서 독자적으로 서류를 만들고 내부에서 감사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까지 가면 자체적으로 불러가잖아요. 근데 초기에 3-4명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뭔가 시작해 볼래라고 하는 요 과정에서 3천만 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이 제일 에라들이 많고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거. 근데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는 한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읽어졌어요. 제가 읽기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진행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의 영역으로 행정 예산으로 잡으면 민간 영상보조일 것 같은데, 민간 영상보조면 다 전액 줘야 돼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돈이 남더라도 센터가 그걸 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한다거나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이게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센터 내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비용, 내지는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는 그 특정 전문가들을 써야 돼요. 센터 내에서 소화가 안 돼서 써야 되는 게 있을 거로 판단되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 것 내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chuy자들이 있는 데서 계속 그 얘기했어요. 다 죽겠다. 그 얘기 좀 더 언급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제가 아까 위탁비용의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1단계, 2단계, 3단계는 위탁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겁니다. 행정에서 마을 회 통장으로 직접 써줍니다. 있잖아요. 위탁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또 다른 교육과 사업비를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일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주민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거를 거기에 사업에 좀 태웁니다. 그래서 이 마을 협의회 운영하는 것들도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의 안에서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리더 교육이나 마을 협의회에 포함되는 사업비를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더 달라고 해야 될까요? 인력이요. 저희는 인력은 이제 시군 역량 강화 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많습니다. 내가 원래 하려던 지구와 토론 주제를 던지려고 했는데, 지구의 답은 오토마틱 생각하는 거고, 보다 보니 사실은 도시에서는
공동체가 활성화돼도 1년, 2년, 3년차가 돼야 되다가 없어지는 게 마을 확산이 안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통기장단협의 장벽도 있고 지역사회 장벽도 있고 주민자치 조직에 대한 장벽도 있고 행정의 장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많이 없어지는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마을만 확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연결되는 마을자치 계획에서도 이 정책이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한 발자국 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 중앙지원직이 잘 제대로 한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진 거고 오히려 여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라든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장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지? 이장이 그런 영향이 없으면 공동체가 남아서 어떻게 할 건가? 아니 이거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예산이 끊기면은 안 할 것 같은 이런 게 좀 들어요.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저희 아까 박홍수 선생님 모시고 오면서 차 안에서 한참 했어요. 뭐냐면 일단 이제 질문 주신 것 안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일단 답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농촌에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서 시작했던 마을 만들기 이제 전국에 이제 많이 좀 원형이 됐잖아요. 대부분 추진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사업의 단위가 보통 마을 단위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장을 그 마을 안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선출할 때도 있고 선출될 때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분이 선출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장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선출한 추진위원장이 이 사업의 이제 리더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농촌 지역 특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 지역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농촌에서도 마을 단위만 사업을 할 게 아니라 3명이든 4명이서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공동체 단위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을 만들기라는 이 활동이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무엇이든 뭘 만들어서 하면 우리 지역 전체를 다 살리는 활동이야.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마을 만들기 활동이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아니면 뭐 거점 시설에서 움직이는 어떤 법인도 우리 마을 만들기 활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전라북도는 마을 단위로만 계속 사업을 하고 공동체 단위 사업을 시행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네,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담양에서 활동을 하고 전라북도 진안으로 다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래가지고는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은 초고령화 상태니까 더 이상 사업할 데도 없고 마을 만들기 그냥 고사하다가 죽겠구나. 그리고 이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막 열심히 하셨던 리더분들은 마을 단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활동할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라북도의 마을 만들기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굉장히 지금 고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영동군에서 그러면 이런 마을 단위만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 사업도 어떻게 좀 고민이나 아니면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뭐 그런 것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이 되죠. 지금 저희들도 사업에 의해서 마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업에 의해서 마을 단위 사업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동체는 되게 중심지 사업에서 공동체를 발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점에서 길러진 공동체를 위주로 그 공동체가 배우마을 서비스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마을 활동가들을 길러내는 역할들 이런 것들도 하고 아까 너희들이 장부 사업을 했잖아요. 그 사업 또한
영동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내의 거점에서 활동가들을 길러서 그 활동가들이 배우마을 서비스로 환경 전달이 됐던 또 다른 프로그램이 됐던 배우마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활동가들을 길러내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역할들은 중심지 사업이나 기초 거점 생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도 예전에 공동체 지원을 많이 했는데 사업비가 이제 저희 아까 초반에 영동군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마을로 직접 사업비가 가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없어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사업비가 조금 줄은 부분은 있어요. 그 사업을 리더를 기르고 지역의 마을에 위원들을 기르는 그런 사업비를 지출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지원하는 부분이 줄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공동체 지원하는 사업비가 줄은 부분은 시군역량 강화 사업에서 줄은 부분은 중심지나 기초 거점에서 활동가들을 지원하면서 길러내는 형태로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들이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도 가서 활동을 하시고 다른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하지만 얼마 좋겠습니까? 근데 얘들 아직까지 거기까지 주민자치의 활동가들이 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도 다 거의 정해져 내정되어 있는 그런 마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바뀌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하는 것 같고요.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마을 사업과 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또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또 보조금이 같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중복 사업은 또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동체 센터가 영동군에서는 또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치중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길러내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저희 좋은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저희 안성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면 안성은 이제 통합 추진단 성격으로 해서 농촌을 지원하는 센터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활동하는 공익활동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성은 이런 지점에 대한 고민들을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라고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정은길 선생님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느닷없이. 네. 안성은 이제 영동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일단 인구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인까지 해서 한 20만 정도 의 인구고 도로 복합 도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농촌과 관련해서 농촌 현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아까 우리 최호진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지역 마을 단위의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 마을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다시 우리는 좀 몇 단위의 어떤 생활 SOC를 기반으로 한 그쪽에 좀 방향을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는데, 또 이게 안성이라는 곳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있으면서 농촌 마을은 사라지면서 도시화되는 경향들이 이제 생기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하고 있죠. 일단 농촌 지역만 보면, 제가 아까 이제 농촌 공간 재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농촌 향상을 하고 있고, 기초 중심지나 기초 거점이라든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현재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그러면 농촌 향상 사업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고민이 또 있죠. 그러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 이제 몇 단위에서는 이제 읍면 지역에서는 자기 해당 지역의 발전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해박 사업에 참여할 수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몇 단위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돼서 그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일환을 하고 있는 게 그 홍성에 사례를 하나 이제 들어와서 면주인 공동 학습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한 4개월 내에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면주민 학습에 모인 활동가들이 연 단위의 어떤 의사결정 논의 구조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게끔 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난관이더라고요. 기존에 기관 사회단체들이 다 의사결정 구조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그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보자 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참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시민성의 주민력을 높여내는 방식의 고민을 현재 하고 있으면서 면주민 공동학습회가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그런 결과물을 내고자 해서 저희가 이제 8월 26일 날 어떤 의제를 선정하고 뭔가 지역의 발전 순위를 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지역 발전에 대한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동의를 얻는 과정을 일단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해보고 내년에는 그 부분들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주민들로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의제를 선정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도록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마을 단위 사업이 저희가 조금 농촌지역 중심의 마을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는 사전에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동의가 되는 사업 내용이 논의가 되는 과정들을 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주민 동의가 없이 사업 계획을 이장님이나 마을 누가 한두 명이 작성해서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아서 진행하는데 1단계 사업이 이제 저희는 하드웨어도 들어가거든요. 3천만 원 정도를 드리고 그다음 2단계 사업은 5천만 원을 드려요. 3단계 사업은 이제 자유개발 사업 형태로 해서 5억은 저희가 이제 따로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연계를 시켜드려요. 대상자 후보군으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1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드리지만 특히 이제 하드웨어를 뭔가 조성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건 이겁니다. 이제 마을에서 스스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집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회관에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마을 사업을 연계를 시켰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만약에 마을 꽃길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 꽃길을 조성하는데 마을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태워서 인건비를 드리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그거 단순하게 복지 차원 영향이 아니고 그분들이 마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인력을 어떻게 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한 3년 4년간 돼가는데 되는 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이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자발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보여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또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려했던 마을의 이장님들 중심으로 마을 사업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완을 통해서 사업계획 세울 때 주민들의 동의를 갖고 이제 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마을의 젊은 사람들, 일하시는 사람들이 점점 농촌 지역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세워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영동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20대 청춘들이 이렇게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에 정말 밝은 빛이 되고 지역의 미래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영동구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마이크가 이게 보니까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1단계 나눠서 3천만, 5천만 원 해서 노인 일자리 그걸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공동에서? 노인 일자리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있고 인건비는 2천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가면 5천만 원이 가는 거죠. 1단계에. 네, 저희 지역은 시니어 클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을 하는 곳에 노인 일자리를 노인은 얘기가 섞이는 것 같은데요. 강원도의 사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는 98년도부터 마을 사업들을 진행을 시켰어요. 마을 단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5억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강원도 98년도에 만들어진 묻지마록이라고 보통 불렸던 세봉천 건설운동이라고 하는 대마운동의 3대 이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을하기 한 1번씩의 마을하기 안으로 정리했던 형태인데요. 최근에 그 5억으로 지원하던 사업, 강원도의 사업은 종료했어요. 5년 정도 전에 더 이상 진행할 마을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종료했으면 그 5억으로 시작했던 마을들은 대체로 한 50억 정도가 이미 마을에 다 들어간 상황. 그러니까 더 이상의 큰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까지 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3조를 썼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고민은 뭔가 하면 이런 하드웨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을에 리더들이 바뀌면 출렁거리고 또 마을 사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작은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 작은 갈등들을 종합할 수 있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어디에 그리고 뭔가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다 영양강화나 소위 말하는 이제 도시재생에서 얘기하는 휴먼케어 같은 사업들로 해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왔던 공모사업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거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근데 이게 10억이 넘어가 버리고 나면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농력사가 집행하거나 센터가 집행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필요 없는 교육만 가서 사진 찍기 위한 교육만 계속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노예에서도 고민이었고 마을에서도 고민이었고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고민이었어서 최근에 이제 강원도에서는 시군하고 역할을 좀 나눠서 하는데 이제 500만 원 미만짜리 1단계 사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사업들은 시단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도단위에서는 1단계 사업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1단계 시기에서 한 번 내지 2번 이상의 사업 경험이 있는 곳만 도단위 사업에 올라올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하는데 조금 이제 다른 대학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차이가 나는 것은 강원도는 1단계라고 하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연속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동일한 아이템이면 안 돼요.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 하거나 좀 확장하거나 사람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저래서 500만원짜리가 시구만 할 것도 좀 다른데 2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분당에는 200만원 정도 지원 못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그리고 시단이나 좀 큰 데는 500만원까지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근데 3번까지 지원을 하는데 순수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마을 단위가 아니에요. 신청 자격이 3명, 5명, 10명 이렇게 해서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활동하는 범위는 마을을 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공고사항인데 마을을 넘기도 합니다. 왜? 마을 내에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연계되어 있는 2-3개 마을이 같이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개 공간은 마을 단위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3명 이상이 합의만 해서 신청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장이 하고 싶은 거만 쭉 끌고 가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기초에 있는데 뭐 새로운 거 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할머니들이 뭘 따로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를 우리끼리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그걸 2번 내지 3번 정도 하고 나면 도사업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내는 거죠. 그리고 도사업도 1000만 원씩 3년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3년 연속 지원 되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사업이 없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최대한 많이 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작은 마을에서 이제 다 어른들만 있어서 시동 걸 수 있는 사람 찾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영역으로 소프트웨어 영역을 넓히는 거, 요거를 중심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지역마다 특성들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저도 밀양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농촌협약팀장으로 임명받는 일을 하다가 지금 공주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동센터에서 예비계획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 저희도 사업비 관설관용 조직이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비만 연에 한 20억 가까이가 책정이 되어 있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쳐내는데 급급해서 저희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컨설팅들의 요구가 사실 마을에선 가장 필요로 하는 요구들인데 그걸 못 드려드렸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중심진 사업이나 협약 사업이나 하면 다 마을 분들을 뵙잖아요. 그런 데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할 여력이 없는데 그런 곳에서 이장님들이나 마을과 라포가 좀 형성이 돼야 더 큰 사업을 할 때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나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센터장님께서도 이게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손을 아예 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중간지원 조직이 가장 일목적이잖아요. 만들어 놓은 제일 일목적인데 정작 그게 주객이 전도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중간지원 조직 생활을 하다가 지금 연구직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례조사를 해서 논문을 썼던 편이 지금 말씀해주신 마을 단위가 아닌 농촌에서의 공동체 단위의 그런 지원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활동들이 어떻게 마을을 견인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가능성의 사례가 있어서, 경남 함안에는 그 언니네 텃밭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언니네 텃밭이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원래 마을 안에 있는 그 소농들이 모여서 작은 소득사업, 꾸러미 사업을 하는 조직들인데, 그게 뭐 전국 여성 농민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마을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까지 발전이 됐냐면, 처음에는 그 사무국장님이 기초나서 들어가셔가지고 원래 환경운동을 하시던 선생님이셨는데 들어가셔서 내가 이 꾸러미 사업을 언니들이랑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꾸러미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마을에서 그 사무국장님 보고 다음에 이장 좀 할래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 공동체의 그 생각의 전환도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농업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물도 같이 써야 되고 땅도 같이 써야 되고 그 커뮤니티의 물질적 공간을 다 같이 써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 생활만으로 영위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을 주민과 함께 가야겠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체의 공통적인 가치관이 환경 그리고 전통 농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것에 뜻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주민분들과 같이 나누자
그래서 원래는 그 공동체가 계속 그 공동체 단위로 사업을 받았어요. 마을 기업 이런 지원 사업을 계속 받다가 이번에 마을 단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농림부 사업들 중에 좀 있잖아요. 농촌주민적 직접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마을 이장님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책임질 테니 이장님의 이름과 우리 이름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마을 사업을 지원합시다. 그래서 지금 2년차 사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사례가 말씀들을 나누시는데 한 가능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단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그 공동체 안에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활동가들이 한두 명이 꼭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을 먼저 접근하면 그 손발이 나중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장님은 하고 싶은데 마을 주민분들이 좀 열혈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머리만 계속 굴러가는 또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없는. 근데 공동체 사업이 만약에 농촌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손과 발이 될 수도 있는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먼저 잡아놓고 그 공동체가 나중에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까지 확장이 될 수도 있다면 차기 이장, 차기 손발이 될 수 있는 사람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례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네, 네. 하도 이장 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이장이 한 30번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 서두에 인사했다시피 저는 이제 여기서 태어나고 살면서 다시 이제 도시생활 한 30년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고경아님 그 고경이라고 인사를 드렸고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달마오로 있습니다. 네. 달마오로 얘기하면 전국에서 거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아까 이장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장님도 사업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마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현재 인력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110명 있는데 노인 회원이 73명이에요. 거기에다가 귀농귀촌 하신 분이 40%예요.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이장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기존 원주민들까지 다 알고 있고 귀농귀촌 하신 그분들 성격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안 만드는 방법은 서로 타치하지 마라. 그리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문의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마을 발전기금 얼마 내야 돼요? 하고 물어봐요. 저는 딱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장님한테 뭐 잘 보여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 조언을 해요. 사이다, 콜라, 환타 2리터짜리 사갖고 경로당 찾아가세요. 그래.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디서 들어온 사람이다. 세 번만 찾아가면 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문이 쫙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게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은 참석을 해라. 마을 총회 때. 그때도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들은 마을 주민이지만 마을 회원으로 제가 가입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는 이제 노인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노인들로만 따지게 되면 평균 나이 80이에요. 80, 90. 저도 이제 올해 한갑인데 제가 막내예요. 동네에서.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선생님들 다 하시는 말씀이 귀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 이거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 이대장님 그때 얘기하신 게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농조합을 갖다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우리 활성화센터하고도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 단체 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활성화센터에서도 지금 동아리 차원을 내고 그 마을 활동가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마을 사업도 같이 하지만은 이렇게 자꾸 변해 가거든요. 근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인력 분포를 갖다 먼저 파악을 하셔라. 그리고 나서 이장을 만나고 그 마을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그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비農기촌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쪽도 원하는 방향이 있고, 그렇다고 원주민들을 배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주민들 의사도 끌고 가고 이분들도 같이 취합을 할 때 아마 보다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들도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여주, 안성, 수원, 화성, 의정부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데 가는 방향이 다 달라. 왜? 목표는 똑같거든요. 잘 살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는 얘기인데 서로 이게 환경이 다른 거예요. 이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내가 네 거 좋아하고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인력 분포를 먼저 보시고 지역에 우리가 자원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그 개발할 자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걸 먼저 찾아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토론이 또 무르익고 있어서 참 좋고요. 예. 우리 동환이 형의 이 벌레 친구들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토론을 들으려고 자꾸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예. 그래서 좀 시간을 이제 한 9시까지만으로 좀 제한을 좀 하고요. 예. 그 중요한 이제 좀 어느 정도 질문들은 이제 대부분 토론들은 진행하실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제 더 깊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 오늘 이 영동군에도 이제 마을 만들기 지구 또는 뭐 마을 만들기 사업 하시는 위원장님들의 네트워크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예. 그 얘기를 저희 윤여생 대표님께 들어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그 네트워크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나오실래요? 여기 앉아서 하시고 여기 순수하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그 영동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저는 이제 5억 사업을 그 당시에는 좀 힘들게 주더라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우리 이제 저 1년 뒤부터 그때 우리 5개 마을 정도씩 그죠? 그게 이제 2단계 올라가는 팀들의 5개 마을 전체 5개 마을 전체를 5억씩을 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샛별 사업까지 포함해서 영동군에 5억 이상 받은 마을이 약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부에서 좀 수혜를 받는데 다음 또 마을 만들기를 하는 팀들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좀 앞에서 좀 리더적인 역할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좀 이제 생각보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 그 이장이 추진위원장하고 겸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장의 임기가 끝났을 때 이 추진위원장하고 같이 또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각 마을에서 어떻게 전달을 좀 해야 되나 이거는 각자 그 마을에서 좀 문제인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올해 이제 이장을 6년째 보고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장은 안 보지만 제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은 주민분들이 계속 자리를 주시면 이게 무슨 이장하고는 별개의 힘 없는 자리니까 계속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한두 마을은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이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또 각자 마을 사정에 따라서 어려운 또 부분이 있는 마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리더분들과 회원 위원장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지금 1단계, 2단계 영동군에서 마을 만들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많은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 계시고요. 저희 그러면 지금 혹시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러면 몇 개 마을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지금 한 27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27개 정도 마을이 지금 참여해서 보유보르천까지 해가지고 혹시 그러면 이제 뭐 사업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정기 회의를 뭐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3, 6, 9, 12로 3년 90일 예. 하시고 그러면 그 모든 마이크가 이게 하나를 가지고요. 네. 저희 친하게 네. 그러면 이제 분기로 이제 회의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보유번호까지 단체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로 시작을 해서 단체까지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네트워크 단체에 혹시 뭐 구체적으로 우리 역할을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에 대한 뭐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이런 모임을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국 마을 만들기 대회를 저희가 한번 내년에 좀 해봤으면 좀 어떨까 이런 관심으로 지난번에 의성에 갔을 때도 저희가 영동군에서 지역활성화센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버스 한 대가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14회 수원에도 저희가 버스를 움직여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군하고 좀 군수님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수원 가기 전에. 그래서 군수님 이런 좀 마을 만들기 대회가 있는데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저 군수님 말씀 들으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좀 나름 신중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좀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 마을 만들기 성격이 뭔지 담당 부서에서 공문을 따로 보냈어요. 수원 마을 만들기에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근데 같이 저 공무원하고 같이 가가지고 올 때 어떻게 느꼈느냐, 군에 어떻게 보고할 거냐 그러니까 좋은 모임이었다.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보고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모임에도 이 모임 하기 전에도 군 의회도 찾아가가지고 원래는 오늘 또 의장님도 오시기로 했었는데 무슨 일정이 있으셨나 갑자기 못 오셔가지고 의원 한 분만 오셨는데 의회까지 찾아가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열리니 그때 또 그 10월달 행사하고 국악 엑스포 행사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너희들이 활동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적극 밀어줄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센터장님하고도 같이 의회에 갔었는데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되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까지 한번 준비해서 올려봐라, 수행해서 올려보겠다 그런 답변까지 얻고 힘을 얻어서 이번 모임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당황해버렸습니다. 네. 저희 영동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트워크의 그 단체 이름? 저희요? 네. 영동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 예, 영동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목적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목적이 지금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를 여는 거라고 하시니까 좀 약간 당황을 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 얘기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바로 막 얘기 나눌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활동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기대도 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고민도 좀 듭니다. 센터와의 이 관계, 협의회와 센터의 이 관계에서 역할 나눔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잘못하면 서로 이제 평행선이 되면 이게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또 이게 또 상하관계도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관계가 서로 센터와 협의회가
관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먼저 좀 이렇게 각 지역에서 우리 권한도 선생님 두 번째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고 권한도 선생님 두 번째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지역 랩성건 이랬다. 우리 요즘에 영동의 아들이라 요즘 자칭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진탁 선생님. 영동의 아들. 모르셨죠? 여기 영동의 아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임실에서의 이제 협의회와 센터 이런 관계, 그런 사례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참 좋더라. 이런 얘기 좀 사례 얘기해 주시고, 권사 선생님 이야기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상충면에서 다 자라셨고요. 아까 여기서 밥 먹는데 제가 여기 상님이라고 딱 얘기했더니 저희 작은아버지도 아시더라고요. 저 되게 오랜만에 여기 왔고,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임실군이 전국에서 거의 좀 몇 군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가꾸기 협의회라는 거를 군에서 만들라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각 마을의 위원장들이 모여서 마을 가꾸기 협의회를 만들고, 협의회가 이제 군하고 같이 이제 좀 네트워크가 이제 군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일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주민이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해. 근데 안 만들어주는 거죠, 군에서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만들게 해서 위원장들이 만들고, 그 밑에서 이제 각 마을의 사무장, 체험마을의 사무장들이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해서 이제 중간지원조직을 만든 케이스인데, 지금까지도 그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협의회에 이제 대표를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길어도 2년 이상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돌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간지원 조직을 끌어갈 수 있게 이렇게 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그렇게 각 마을의 위원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협의회를 만들고, 협의회가 이제 임실군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계속 논의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실행하는 거를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내 이혼이. 짧게 일단 우려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마을 만들기 협의회, 마을 만들기 위원장 협의회인가 마을 협의회인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게 네트워크인가 또 다를 수 있다. 지금 현재 협의회로 보이고, 그 협의회는 현대사에 조금만 더 가면 대단히 강력한 이권 그룹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무조건 오면 와서 인사해야 되는 정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저희 지역은 그렇게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더 이상 받아올 수 있는 공공사업비가 없어지면 한 방에 박살나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빨리 협의회들을 만들었던 지역이기도 한데, 가장 빨리 갈등 구조하에 들어가면서 다 망가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장들이나 위원장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도 또 위원장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위원장 바뀌는 그룹이 관계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대책 없이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 내지는 마을 만들기 위원장 협의회는 실행을 하는 실행 조직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입장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장들 내지는 마을에서 관심이 있는 리더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거와 별도로 네트워크 모임을 따로 만드는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폭을 넓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위원장 협의회이든 마을 만들기 마을 협의회이든 네트워크이든 간에 1단계로 저는 숙제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 지금 전국 대회보다 더 먼저 시급하게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센터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소액 공모 사업들을 원하고 내지는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데, 그리고 사업을 하는 중간에도 그런 소액 공모 사업들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명 내지 2명의 전담 직원이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축제를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고, 뭔가 하드웨어를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상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경험이 적은 열정만 있는 젊은 코디네이터들이 그걸 지원한다? 죽어요. 행정 업무만으로도 지금 이미 죽을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센터에서 아무리 그 군에다가 얘기하면 얘기 안 믿길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사업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비용. 그 다음에 모여서 뭔가 이 부분들을 이 성과 공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에서 끌어다 땡겨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진짜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액 공모 사업의 이 내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센터장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도 좀 있다,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 마을에 관심이 없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끌어모아야 돼요.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저희가 경험했던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의 전문 자문단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조경업체도 있고 건설업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단어는 모릅니다. 근데 마을이라고 하는 것과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을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해왔던 전문적인 지식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컨설팅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걸 센터가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역 내에서 이 여론들을 조정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들을 1차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센터가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고, 센터가 다른 데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저는 전국 대회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판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아, 1980년도에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이에요. 충북이었는데 새마을운동을 주민자치조직으로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단 이쪽 보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보다. 네네네. 다들 그 시범으로 다 했는데요. 그 주민조직이 꼴대 뭉쳐가지고 군의원이나 시의원이 모든 게 다 그 주민자치회에서 한 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케이만 하면 딴 데는 다 갈라지는데 우리는 갈라지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새마을 조직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가 돼서 분권화가 돼서 자유화가 돼갖고 우리가 네트워크가 완전히 성립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수나 이런 분들이 그 걱정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내가 저 조직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본 뜻이 없어진다. 그것은 99%가 아니라 100%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느슨한 단계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안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영동 안에서의 고민은 어쨌든 여기서 하시고요. 결정은 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9시가 이제 다 돼가고 있고요. 모두가 저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네요. 마무리 하자고.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마무리 얘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센터하고 이렇게 주민 네트워크 이 두 주체를 중심으로 사실 영동의 이야기를 나눠봤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행정까지 있었으면 이제 가장 금상첨화였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동군을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주체가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래서 마무리로는 각 주체에서 우리는 앞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영동군을 좀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현태장님부터? 네. 저는 솔직히 오늘 토론회는 생각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영동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작년 2023년 4월에 성립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와 제가 이제 마을 사업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을 사업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좀 어떻겠냐 해서 리더들의 교육을 통해서 협의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조직된 센터이고, 협의회가 자립해서 또 자기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듭니다. 협의회에서 마을 단위로 저희 여기 협의회에서 지금 회비를 1년에 10만 원씩 거든요, 작년에. 네, 그렇게 했는데 그 회비만 가지고 마을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순수 회의 목적으로 마을의 리더분들을 2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참석을 요구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공동체 형성이라는 게 이게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의 사업의 또 일환으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찾아가는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협의회 사업으로 넘겨서 그 협의회가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역할을 주고 있고요. 오늘 행사도 마찬가지로 협의회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에 좀 태워서 협의회가 오늘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가 그런 역할들을 영동군에서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센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연계가 됐던 지속적인 저희 센터의 지원이 됐던 이런 관계는 끊임없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동체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가장 힘든 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고 공동체가 자립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을 사업 단위로 사업이 연결되고 있고요. 저희가 역량 강화를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발굴하고 마을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 공동체가 죽어가는 실정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또 다른 사업과 연결을 해서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저희가 마을의 중심지 역량 강화를 통해서 목공방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외곡면이라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 목공방을 한번 운영했는데 그 공동체가 지금 마을 사업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주민분들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을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 빈집을 팔 사람들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사업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빈집을 치워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곡의 마을에 빈집 세 채를 본인들이 싹 치워드립니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빈집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그 집으로 살러 온 새 집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살아남고 자립을 하려면은 저희 센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같이 지켜볼 수 있는 역할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야 할 저희들이 영동은 지역 활성화센터의 역할도 아직 멀은 것 같고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오셨는데 앞으로도 공동체가 살아남고 마을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여기에 모이신 우리 하나 같은 마음으로 이런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면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우리 협의회 회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활동을 하면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마을에서는 좀 많은 성과를 좀 이루어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조금 느슨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좀 지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실패 없이 하니까 자꾸 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어깨의 짐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주민분들이 믿어주고 호응해주는 만큼 아까도 보셨지만은 지금 오늘 행사와 내일 행사를 위해서 한 300인분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분해해서. 지금 저보고 지금 족발 삶는다고 12시에 끄라고 자기들은 잔다고 이러면서 제가 같이 이제 대화 좀 하고 12시에 끈다 했는데 저렇게 호응해주고 이러니까 저도 또 뭔가는 좀 돌려드려야 될 만한 무슨 자꾸 뭔가를 좀 만들어내려는 그런 너무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좋은 또 마을 활동가 분들이 저보다 또 연륜도 많이 높으신데 앞으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공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